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7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서 칼을 뺐습니다. 6,300만 달러 북한 정부 관련 자금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발표는 11월 7일 공교로운 날입니다. 중간선거 바로 끝난 날 했지만 이 결심은 이미 3개월 전에, 거의 3개월 전에, 3개월, 11월, 10월, 11, 2개월 반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8월 25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4차 방북을 결심하고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결심한 것을 거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방북에 대해서 선을 끈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미 결심한 겁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는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일괄 타결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정은을 만나서 그 배짱을 한번 보고 비핵화를 할 의지가 확고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가지고 만났지만 그 이후 2개월 동안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중국의 장난질 그리고 그 시진핑의 꼬임에 휘둘리는 김정은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일괄 타결하는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북하는 것 큰 의미가 없다. 미국식으로 가자. 이 6,300만 달러의 자금 동결은, 북자산 동결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인 동시에 더 강하게 한국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8월 25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했다는 거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한국 의견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참고할 필요도 없고 한국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계획한 대로, 미국이 결심한 대로 가겠다. 방법은 돈줄 쪼는 거다. 1993년 3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25년간에 걸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 미국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북한 상대하는 건 항상 비핵화 문제 때문이죠. 단 한 번 성공했습니다. 설사 비핵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북한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북한을 진짜 혼쭐을 낸 단 한 번 성공 사례가 2005년 9월 20일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있던 김정일 계좌와 북한 정권 자산 4,600만 불을 동결한 것입니다. 그 돈줄 딱 조립보니까 김정일 진짜 오도방정을 떨고 바지에 오줌 쌌죠. 2년 동안 북한 모든 고위층들이 모든 채널을 통해 미국을 쑤시고 달래고 비비고 안 되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핵실험까지 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공격 협박까지 미국에 다 했지만 결국 미국에게 꿇어앉았습니다. 돈 달라고. 그 다음이 문제죠. 미국이 속았죠. 돈 달라고 하면서 북한이 내건 조건이 핵 불능화 하겠다. 돈 주고 나니까, 그리고 테러 지원국에서 빼주고 나니까 냉각탑 폭파하는 쇼 한번 하고
2007년 8월 26일 쇼 한번 하고 가짜 엉터리 뭐 가짜라는 게 완전한 가짜이지만 적당하게 거짓말도 섞어서 일부분만 포함한 핵심 고수 미국에 내고 그 다음부터 북한은 본격적인 핵 개발에 돌진한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트럼프의 독특한 스타일로 김정은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류잉이로 불러낸 겁니다. 봤더니 링에서 인파이팅을 정면 신사원칙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기 내려가서 링 밖을 빙빙 돌면서 시진핑 조언을 얻고 뭘 얻고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원점으로 미국은 되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북한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줄 좋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들어서 하는 얘기가 1년, 2년, 5년 뭐 북한 비핵화하는데 복합 시간 걸린다, 복잡하다, 우리 이해한다.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런 결심들은 이미 8월 말에 이루어진 겁니다. 괜히 큰 덕도 없는 이 이슈를 중간선거 중간에 앞에 꺼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뭐 속도 모르는 북한에 대한 지식, 미국에 대한 전략 이해를 못하는 방송들은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 문제과 김정은이 만나가 덕을 본다? 중간선거 이용한다. 중간선거에 덕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선거라는 것은 하원선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원이라는 건 2년 만에 바뀌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집권당이 제대로 끌어갔느냐를 심판받는 선거예요. 외교정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중동, 중국, 러시아, 북한 핵 문제는 중간선거에서 큰 이슈가 안 돼요. 가장 큰 이슈가 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오바마 케어예요. 건강보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건강보험을 통과시켜준 주는 공화당도 거의 후보들이 당선 다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정책. 너무 타프하지 않느냐. 세 번째, 총기 규제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민주당 목소리. 이대로 가자라는 공화당 목소리. 그것의 싸움이었어요. 그럼 민주당이 이긴 결정적인 이유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민주당의 많은 여성 후보들 내므로써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북한 핵 문제가 중간선거에서 끌고 나가도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니까 트럼프는 계속 한 얘기가 딱 두 가지뿐이에요. 나 김정은하고 사이 좋아. 그리고 누가 대통령 중에 누가 나아가 미군 유해를 송환받았고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미사일 실험 중단시키냐? 나밖에 없다. 그 말로 이미 덕을 다 챙긴 거예요. 그 다음 실질적인 행동은 중간선거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무부에서 북한 자산 동결할 걸 준비를 다 해놓고 1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원에서는 외교정책 거의 관여 안 해요. 우리 지방선거하고 똑같아요. 국민연금, 원전, 최저임금 이런 게 문제지. 물론 선거에 따라서 북풍을 이용하고 비핵화를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대외 정책을 가지고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미국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6,300만 달러 북한 자산을 동결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loud and clearly 크고 확실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하고 앉아가지고 북한 비핵화 문제 상의 안 하겠다. 운전사를 하든 중시내비를 하든 중재자를 하든 I don't care. 그 대신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에 협력 안 하면 너희들도 필요한데 2차 제재 할 건 우리가 다 하겠다.
이미 우리가 경고한 것처럼 7개의 은행, 그리고 남북 경력 사업, 그리고 유엔사하고 충분히 중재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쪽에 사업 벌린다는 것, 돈 갖다 주는 것, 너들 국내에 있어 가지고는 너들 한국 국내 예산에 있어서는 제대로 밝히지도 안 하고 뒤로 돈 빼돌리는 것까지는 내정 간섭이니까 안 하지만, 국내 바운다리를 넘어서는 북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가차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6,300만 달러 북한 정권과 관련된 이 돈에 혹시라도 우리 은행이 간접적으로라도 2차 제재라는 게 세컨다리 보이콧이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간접적인 겁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은행이 연계되어 있다? 앞으로 혼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거래하는 자기 자금 세탁 은행으로 쓰고 있는 그 은행에 우리 은행 중에 하나가 관련이 돼 있다. 우리 은행도 그 은행과 거래를 한다. 앞으로 거래 끊어야 돼요. $6,300만 달러의 북자산 동결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확고하게 바뀐 겁니다. 저는 이 바뀐 것을 지금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9월달부터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북 정책을 바꾸었다. 어떻게? 대북 정책을 바꾸라기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략을 바꾸었다. 어떻게? 급하고 일괄타결적이고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다 접었다. 신뢰를 접으면 접을수록 트럼프는 리얼리티 쇼처럼, 리얼리티 쇼 할 때 봤잖아요. 프로레슬러들 You are nice guy, you are my best friend 하면서 날려버리는 식으로, 나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어. 김정은 아주 정직하고 말이야, 솔직하고 화통하고 말이야, 대단한 친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엿먹어라. 내가 니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지. 뭐로? 내가 북폭을 잠시 홀딩하고 있으니까 너를 믿는 줄 알지만 아니야. 너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 제대로 보여줄게. 사실 리성건의 냉면 발언 때문에 아직도 국내가 시끄럽습니다만은, 리성건 냉면 발언은 리성건이라는 사람의 개인 인성의 거만함, 그리고 직책에서 오는 자신감, 그렇게 발언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북한에게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으면 그런 식으로 발언하겠어요. 그러나 그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은 리성거이가 그 발언하는 건 북한이 지금 똥줄이 탄다는 얘기예요.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비핵화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놨는데, 비핵화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한국 정부가 그래도 가장 돈을 슬금슬금 빼서 갖다 줄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것조차 미국의 대북 제재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만 띄만 문정부는 계속 돈 갖다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고, 북한 경제는 갈수록 유엔 제재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데, 시진핑 형님이 제대로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미국으로부터 얻어터진 무역전쟁 때문에 내 코가 석자니까, 김정은 돌볼 시간 별로 없으니까, 인민들에게는 김정은이 핵과 경제 병진 정책에서 이제 핵은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경제에 포커스 맞추겠다는데, 경제 보란 듯이 진전 내는 거 없어요. 송영길 전 인천 시장, 사선의 국회의원, 국방위원장, 평양을 가보여 어때? 싱가포르나 상해, 홍콩 수준이라고. 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사파고 어떻게 북한을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 선전도시인 줄 몰라? 선전도시인 줄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북한을 선전하는 선전맨이지. 김정은의 핵개발은 핵을
개발해서 미국에 맞짱 뜨는 국가로서 대등한 국제사회 국가로 인정받아달라는 압력을 인정받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핵 개발한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김정은 정권을 뿌리 깊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마음을 사고 인민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돼요. 앞에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라 정치의 뿌리 자체가 깊어지 않은 상태에서 당과 군과 정의 주요 요직들을 다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영역에 있어서의 정치 경험도 없이 집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 세습에 의해서 유일영도 체제라는 걸 내걸고 있지만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핵개발이야. 그리고 그 핵개발할 동안 인민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 계속 이걸 해야 내가 미국을 미제를 거꾸로 떨릴 수 있다 해놓고 나니 그런 사이에 인민들에게는 배급경제가 통하지 않고 경제가 배급경제로 갈 수 없는 상태니까 장마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너 입에 풀칠은 네가 해라. 장마당을 열어놓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나아졌지만 인민들이 돈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에 눈을 뜬 거예요. 동시에 북한 인민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계산돼 나온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435만 개야. 뒤집어 얘기하면은 북한 국민의 20%가 휴대폰을 가 있다는 거야. 모든 가정이, 한 가정을 5명으로 본다면 모든 가정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바깥에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김정일은 모기장 정책을 썼어. 모기 잡으려고 모기장을 쳐야 되지만 모기장처럼 모기는 안 들어올 줄 몰라도 소리도 들어오고 영상도 다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눈을 뜬 인민들을 잡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돼. 돈. 경제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핵과 경제 병전 정책 해놔놓고 이제 핵 국가로는 모습을 제대로 갖춰서 핵 능력은 계속 키워가면서 동시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게 지금 차질 생깁니다. 대북 제재 정책에 의해서. 핵무기 몇 개, 미사일 가지고 미국과 딜해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는 서서히 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나마 김정은 결심을 하고 6월달 트럼프를 만났는데 그 후에 시진핑이 형님만 믿어. 내가 뒷돈은 대줄게. 지금 김정은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국내에 내가 다른 방송을 비판을 거의 안 합니다만은 상당히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보수 방송을 보이게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김정은의 백전백승이라 하는데 아주 제대로 미국을 분석을 못하는 방송이에요. 백전백승 아닙니다. 지금 진퇴의 양난이 된 게 김정은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시간은 이제 벌어놨고 진퇴양난이 된 김정은의 가장 큰 이유가 돈 문제인데 돈줄만 좋으면은 과거에 이전 경험해본 것처럼 언제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 경험해본 것처럼 꼼짝 못하더라. 돈줄 좋으는 것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비핵화 전략이다. 북한 스스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이 고철더미인 무용지물의 고철더미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미국이 계획한 대로 순순히 베트남식의 개방 개혁을 할 것이다. 이걸 유도하는 게 처음부터 트럼프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초조한 리성건, 냉면살이 가지고 우리 총수들을, 기업 총수들을 면박을 줬지만 사실은 돈 왜 안 가오느냐 이거예요. 초조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6,300만 달러 자산 동결하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국이 한국 보고 북한이 한국 보고 하는 얘기가 미국 눈치 보지 마라. 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에서 17일간 미국을 방문해서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해 물 건너갔어요. 와싱턴에서 이걸 몰라가 이걸 듣고 있겠어요. 의전상 고개는 끄덕거려 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숙제는 뭐냐? 섣부르게 돈 갖다 줄 생각하지 말고 이미 경고를 맞은 7개 은행,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과 간접적으로만 연계가 돼 있어. 간접적인 직접 북한에 돈을 안 줘도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우리가 거래하고 있다면은 그 거래를 끊든지 끊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도 세컨다리 보이콧 2차 제재 조치를 맞게 될 겁니다. 무역에 의해 먹고 사는 한국이 해외 은행과 거래를 중단한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은행과 거래를 많이 하겠어요? 중국에 있는 은행, 아니면 중국의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 왜? 중국이 우리 무역의 가장 큰 파트너니까. 그 은행들이 만약에 북한의 거래 은행이라면 우린 전부 다 계좌를 닫아야 돼요. 닫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보복당합니다. 그러니까 6,300만 달러 자산 동결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엄청난 태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선언이야. 너들하고는 더 이상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 안 해. 상의도 안 해. 하는 것처럼 쪼를 하는지 너 말은 듣지도 안 해. 이미 미국 정책은 결정이 됐어. 그리고 하원에서 졌다고 해서 대북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원은 2년마다 선거라는 것은 결국 뭘 노리느냐? 미 국민이 가장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을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이민 문제, 건강보험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문제가 국방장관이 누가 됐냐, 보사부 장관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 것보다 몇 배로 더, 몇 천 배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거니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낼지, 미국 간의 정부로서 미국 간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수록 운심폭이 적어진다니까 국정원은 돌파구를 찾아준다. 국정원이 이거 하는 데예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눈을 피해서, 대북 제재의 눈을 피해서 북한에게 뒷구멍 열어주는 것이 국정원의 할 일이에요. 참 국내에서 인사 문제만 엉망진창인 게 아니라 이 한미동맹 겉으로 백날 고함 질러도 소용없어요. 이미 미국은 한국하고는
상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경고장이 바로 북한에게 6,300만 달러 자산 동결이고, 동시에 미국의 비핵화 정책은 무력이나 압력, 그리고 여러 차례의 어떤 정상회담, 국무부 장관과의 앉아가지고 얘기, 이건 다 형식적이. 이미 방향은 9월 달부터 미 국무부 자체 내에서, 백악관 내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가 가는데 더 노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속도를 내가 가겠다. 뭐냐? 돈 줄 줄 오는 거다. 대북 제재, 이 유일한 방법밖에 하나밖에 북한을 길들이는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도 이것 좀 제대로 알고도 지금 자꾸 삐져나가는 짓을 하는데, 알고 협력해야 돼요. 미국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대북 제재에서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고 옆으로 나가고 있는 게 한국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지금 같은 국정은 필요 없죠. 마릴리님. 그러나 문 정권은 더 필요하죠. 김정은 입맛에 가장 맞는 국정원이니까. 역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제가 늘상 부탁드립니다.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제대로 인식이나 교육이 되는 것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야 방편도 대응 방향도 쓰고 뜻을 모아도 구심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감사합니다.